외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뉴스로부터는 접할 수 없는 것이죠. 학교 시스템은 당신에게 결코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을 겁니다. 과정의 일부로서 가짜 돈과 가짜 스승 그리고 가짜 자산을요. 나의 부자 아버지가 가르쳐준 부자의 게임은 은행가인 당신이라면 알 수도 있죠. 은행가들은 부자들을 다룹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는 다르죠. 세계적으로 볼 때 학교에서 돈에 관한 걸 가르칩니까? 제 대답은요. 아무것도 안 가르친다예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우연도 아니고요. 저는 그걸 알게 됐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알 거예요. 가난한 중산자층을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방법은 부자들이 아는 방법을 그들에게 결코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1997년에 나온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어본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은 부자인 그들이 그들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가난한 자와 중산자층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고통스럽죠.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붕괴적인 학교 시스템도 좋아하지 않죠. 은행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사람들이 알지만요. 정치가 붕괴될 때 우리는 알죠. 그런데 학교 시스템도 그만큼 붕괴되어 있어요. 이것이 은행이나 정치적인 것이라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이라 신뢰하죠.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한 가지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릴 때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라 하죠. 그럼 대체 언제 돈에 대해 가르쳐 줄 건데? 그리고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절대 가르쳐 주지 않죠.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누어라. 경제적 교육이 무엇인가? 직업을 구하라. 열심히 일하라. 절약하라. 올바르게 투자하라.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경제적 산업은 두 가지예요. 부채와 세금이죠. 1971년 닉슨이 금과 달러의 교환을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US 달러는 부채가 되었죠.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고 직업을 구하라고 말하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빚을 갚으라고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라 말했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아마도 책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저축해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결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배우죠. 왜 저축하고 왜 열심히 일하죠? 그들이 찍어내는 돈은 훨씬 빠릅니다. 당신이 일해서 버는 것보다요. 그들은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당신은 왜 계속 저축만 하고 있는 거죠?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만지지 않아요. 굉장히 미묘해요. 누구도 이런 말을 안 해주죠. 그저 너를 평생 일의 노예가 되도록 훈련시켜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당신을 그 길로 지도하죠. 그게 당신이 나온 것이에요. 당신이 아버지를 위해 몇 달을 일하는 동안 그는 무엇을 하려고 했었죠? 그는 당신에게 무엇을 깨우치도록 하였죠? 그가 당신에게 돈을 위해 일하는 어려운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당신이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거든 최고의 스승들을 만나야 해요. 좋은 스승은 외면이 아닌 내면으로 와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진짜 스승한테서 배우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곳은 가짜 스승이 오는 곳이에요. 저한테 돈에 관해 가르쳐 주셨으면 해요. 제가 부자 아버지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선 말씀하셨죠. 내가 왜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대신 너는 나를 위해 공짜로 일해야 한다. 그래서 전 왜 공짜죠? 부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급여를 주는 순간 너는 고용인처럼 생각하게 된다. 너의 뇌가 달라질 거다. 너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 너는 부자가 될 거다. 라고요. 굉장히 강력해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급여를 주는 그 순간 그들의 뇌는 전원이 꺼져요. 수당 그리고 안정적 직업. 본 모습을 감춘 급여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자산과 부채를 혼동해요. 그들은 사실상 부채인 본인의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자산은 집과 같은 명사예요.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동사죠.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명사와 동사를 붙여요. 현금이
당신 주머니 밖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부채예요. 현금이 당신 주머니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자산이고요. 나는 7,000채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들 모두는 자산이죠. 달마다 현금이 들어와요. 반면에 높은 꼭대기 성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 주머니에서 현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끝에 가서는 파산을 하죠. 맞아요. 마치 사고의 틀이죠. 가난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맞아. 그들 대부분의 지출이 세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걸어가다가 월급을 확인해 보니 이건 옳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나며 크게 인지하지 않아요. 정부가 당신 주머니에 크게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죠. 그게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예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 부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지출은 세금이에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수입이 있어요. 근로소득, 포트폴리오 소득, 수동소득. 당신이 직업을 가지면 근로소득이에요. 의사, 프로그래머 모두 근로소득이죠. 그것을 위해 일하니까요. 내가 사과를 10달러에 사서 20달러에 팔면 그것은 포트폴리오 수입이에요. 그런데 돈이 흘러들어오는 수동소득은 세금이 붙지 않아요. 그게 요즘 미국에서 소동인 이유예요. 부자들한테 세금 붙여라. 저는 그럼 행운을 빌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불평만 하지 이 세 가지 종류의 수입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부자들은 직업을 가지지 않아요. 자산을 가지죠. 평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애들을 학교에 보내죠.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아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살 거예요. 10억 이상을 벌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 부자 아버지가 모노폴리를 나한테 가르쳐 주었죠. 4개 그린 하우스, 빨간 호텔 또는 맥도날드에 대해서요. 레이 크록의 맥도날드. 이것도 부동산 사업이에요. 햄버거를 팔지만 부동산을 사요.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죠. 제프 베소스. 160억 달러를 버는 사람 알죠? 그가 번 160억 달러에서 세금으로 얼마가 나갈까요? 제로예요. 그리고 이것은 합법이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교육이 부족할 뿐이지요. 즉, 당신이 빚을 돈 버는 수단으로 쓸 수만 있으면 다시는 그럴 형편이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2008년 후에 경제 불황 후에 은행이 나한테 세금 면제 3천억 달러를 주었어요. 일반인에게 빚을 이용하는 것은 어떠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들은 대출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신용 등급이 너무 낮아서요. 학교 선생님은 그런 것들을 도무지 가르쳐 주지 않을 거예요. 그들도 잘 모르거든요. 네, 가난한 아버지도 몰랐어요. 무엇이 당신에게 돈이 흘러들어오게 하는지 모르면 무엇이 자산이고 부채인지 알 수 없어요. 집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당신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부채예요. 정부는 내가 주택을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자리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내가 돈을 빌리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빚을 통해 돈이 만들어지는 방법이에요. 큰 세금 감면이죠. 경제적 교육만 받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이해하면 사람들은 훨씬 번영할 겁니다. 가난이 유전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계속되어 내려오는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을 멈출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간단하게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돼. 난 이 말을 멈추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라고요. 내가 돈이 많은 이유는 나는 못한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라고 묻죠. 그리고 그저 행동을 취하러 가요. 나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배우는 방법이에요. 네, 가난한 아버지는 항상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내 부자 아버지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못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나는 형편이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부자들은 악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동조하지 않을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못한다라는 말을 멈추고 어떻게라고 바꾸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미래의 기회를 위해 투자하도록 열죠. 맞아요. 내가 3천억 달러를 빌리려 했을 때 단번에 빌릴 수는 없었어요. 여러 번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말했죠. 내가 은행에서 경제 상태를 보여주고 수차례 거절당했을 때 왜 나를 거절했나요? 이유를 말해달라고요. 여기에 숫자들을 보세요. 내가 이 숫자들을 고쳐오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것이 바로 거절이었어요. 내 와이프가 나를 6개월간 거절한 것처럼 이것은 그저 사람이 가진 의지력의 문제입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말이 현실이 된다. 지성은 실패에 의해 크죠. 실패와 우여곡절 속에서 성장합니다. 부동산은 진정한 자산이에요. 어쨌거나 나를 부자로 만든 것은 내가 가진 배움이지요. 돈이 아니라. 그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돈 벌기를 가르쳐 주었어요. 누구나 우리 자신 중에 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메시지를 이해하면 새로운 인생을 얻을 수 있어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은 계속 그 상태일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돈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돈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오르는 방법은 실패를 많이 해본 것이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실패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선 절대 성공할 수 없으니까요.